네, 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 맨날 이렇게 글로만 찾아뵙다가 드디어 제가 동영상 강좌를 한번 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동영상으로 하면 좀 더 세밀하게 보정하는 과정을 알려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용기를 내고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요즘 시간도 좀 생기고 그래갖고 한 동영상 강좌도 좀 하면은 캠을 통해서 이렇게 갖고 하면은 되게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동영상 강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가 글 쓴 거와 같이 예, 보정을 원하시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정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올려갖고 보여드릴게요. 그래갖고 더 공부가 되실 수 있도록 이제 제가 글로써 좀 하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직접 이렇게 캠을 통해서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천천히 따라 하실 수 있게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보내주실 때는 되도록 로우 파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물이나 풍경이나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의 느낌으로 좀 보정을 해서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처음이니까 제 사진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닫고 저는 포토샵 CC와 포토샵 어도비 브릿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거의 웬만한 보정을 다 해요. 자, 이거는 포토샵이고, 자, 이거는 어도비 브릿지예요. 어도비 브릿지로 맨 처음 사진을 불러오죠. 그래갖고 어도비 브릿지는 포토샵 정품 구매자는 그냥 자동으로 같이 들어있어요. 저는 포토샵 정품 구매자고요.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내갖고 포토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별도로 라이트룸과 캡처원, DPP 같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써봤는데 저는 가장 편하고 그냥 접하기 쉬운 게 이 포토샵 어도비 브릿지가 사용하시기에 취미로 쓰시기에도 가장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또 프로들이 쓰기에도 절대 그런 밀리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사진을 관리하고 이 사진을 클릭하면 여기 카메라 로우에서 열기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사진에 여기가 바로 이제 라이트룸의 그 사진을 보정하는 과정 그거를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리고 실제로 프로분들도 이걸 많이 사용하고 저 또한 그냥 쉽게 하려고 이거를 쓰고 더 세밀한 보정은 이제 포토샵에서 CC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토샵으로 제가 보정하는 과정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자, 이 팔라우에서 사진, 남태평양 팔라우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당시 되게 오래됐죠. 지금으로부터 한 2009년이니까 6년 전에 제가 20대 때 가갖고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일하러 가갖고 제가 시간을 좀 내갖고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제가 좀 좋아하기 때문에 가갖고 찍은 사진들이에요. 자, 저는 이 사진을 보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우클릭해서 카메라 로우에서 열기. 자, 원본 파일이에요. 사진을 찍었을 때 당시에 LCD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LCD만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사이즈가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유 사진 망했네. 이거 어두워서 어떻게 쓰지? 이거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찍었어요. 왜냐면은 중앙부 그 측광을 이용해서 여기 하늘의 노출을 쟀어요. 그래서 여기 하늘과 여기 나무를 전부 다 표현하고 이게 나무는 그러니까 부재죠. 여기가 주제가 될 수가 있고요. 주제예요. 여기가 다시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주제입니다. 여기 편하게 앉아서 쉬고 싶은 느낌을 바닷가를 보면서 들 수 있게 해주고 나무가 이렇게 껴주면서 마치 액자처럼 들어가는 느낌을 원했어요. 실제로 찍을 당시에 보면은 인간의 눈은 절대 이렇지 않죠. 인간의 눈과 비슷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늘 부분밖에 없네요. 이쪽 부분이 될 수 있고 인간이 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절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어둡죠. 나무의 개조가 하나도 살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토샵 지금 카메라 로우를 통해서 라이트룸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캡처원도 그렇고 DPP도 그렇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려는 거는 나무의 질감을 살아내고 사진을 밝게 만들고 사진의 볼거리가 풍성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그때 당시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최대한 살리도록 보정을 한번 리터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사진이 너무 어둡다고 느껴지시죠? 그래갖고 제일 먼저 슬라이더의 노출을 좀 올릴게요.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노출을 올리면 올릴수록 어떻게 되느냐면은 나무의 질감이 살아나요. 하지만 보시면은 하늘이 날아가 버렸어요. 보이시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카메라가 고장난 게 아니라 원래 사진은 이렇습니다. 원래 맑은 하늘 위에서 찍으면은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둡게 되고 반대로 이렇게 이쪽 부분을 살리도록 하면은 하늘이 날아가 버려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사진의 현상이에요. 이거를 최대한 만회하도록 하는 게 이제 리터칭을 하는 과정이고 그걸 하는 목적이겠죠. 보시면은 하늘의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내에서 나무의 개조도 살릴게요. 그래갖고 일단 노출을 좀 올릴게요. 이 노출은 마치 사진을 찍었을 때 셔터 스피드 조리기 감도랑 좀 비슷한 거예요. 제가 찍었을 때는 너무 어둡게 찍은 것 같기도 해서 살짝 올릴게요. 0.85 정도. 그리고 복구는 별로 필요가 없을 거예요. 빛으로 채우기 이 부분 영어로 필라이트입니다. 필라이트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이 바로 말 그대로 어두운 부분을 빛을 채워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슬라이드를 올리면은 이게 밝아집니다. 어때요? 마치 HDR 사진을 하고 좀 비슷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어두운 부분을 좀 강제적으로 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마치 조명을 쓰지 않았지만 누가 조명을 쏴준 듯한 느낌? 하지만 그때 당시 제가 촬영할 때는 전혀 조명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때 당시 제가 눈으로 봤을 때와 가장 흡사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면서 리터칭을 해볼게요. 자, 빛을 채우기로 살짝 올릴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눈으로 봤을 때의 느낌 이 정도 될 거예요. 검정 계열은 말 그대로 사진의 검은 부분만 따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검정 계열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검정 계열이 빠지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만들면은 이쪽에 개조가 좀 살아서 사진이 볼거리가 생기지만 너무 사진이 밋밋해져 버려요. 밋밋한 사진은 시선을 끌지가 못해요. 그래갖고 검정 계열을 다시 원 상태로 바꿀게요. 나무가 너무 이쪽이 살짝만 살릴게요. 저쪽을. 네, 이 정도 좋습니다. 나무의 질감이 이렇게 있죠. 살아있죠. 그 다음에 명도는 따로 건들지 않을게요. 이건 노출과 좀 다르게 좀 컨트라스트를 조정하지 않으면서 좀 살짝 밝게 해주는 느낌이에요. 개조를 좀 살리면서 밝게 해주는 느낌인데 이거는 따로 조정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하지만 제가 하늘이 처음의 사진보다 좀 더 맑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너무 밝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낮추게 다시 노출을 다시 줄 채우기 살짝 늘려갖고 나무의 질감부터 살릴게요. 그 다음에 대비 이거는 콘트라스트 아주 사진 보정하면서 되게 기본적인 거죠. 밝은 쪽을 더 밝게 만들고 어두운 쪽을 더 어둡게 해서 사진을 좀 더 강하게 눈에 띄는 사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대비를 올리면은 사진이 좀 더 진해졌죠. 강하고 어두운 쪽을 어둡게 더 밝은 쪽을 밝게. 위에 여기 히스토그램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찢어진다는 느낌이죠. 가운데 쪽은 그대로인데 밝은 쪽을 더 강하게 어두운 쪽을 더 어둡게 만들어서 사진이 진해져요. 더. 그죠? 자, 이제 그리고 명료도는 말 그대로 사진을 이 경계면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샤픈하고 명료도는 다릅니다. 사진의 이 경계면들을 좀 더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살짝 올릴게요. 항상 더블 클릭을 통해서 더블 클릭을 누르면 0으로 변하는데 이거를 살짝 올려주면서 변하는 과정을 보시면 좋아요. 자, 너무 이건 너무 센 것 같고 이건 반대로 가우시안 블러가 들어간 것처럼 사진이 흐려졌죠. 명료도를 제 입맛에 맞게 올릴게요. 그 다음에 활기와 채도가 있는데 활기가 좀 더 사진의 개조를 보존하면서 사진의 생동감을 불어넣은 느낌이에요. 활기는
살짝만 이렇게 올리면은 말도 안 되는 사진이 돼버리죠. 이렇게 보정하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섀도우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물론 눈에 띄는 사진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눈으로 봤을 때 절대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때 당시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느낌인데,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눈으로 봤을 때와 그때의 느낌을 전할 수 있는 게 사진이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살짝만 넣어. 다시 이 정도면 1차 보정이 저희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쪽 부분이 아직도 어둡네요. 다시 어둠 점정 계열을 살짝만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가 1차 보정이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처음하고 비교해 볼게요. 이쪽이 처음 당시 찍었을 때 LCD의 사진, 그리고 이쪽이 제가 보정한 사진입니다. 자, 오늘 차이가 많이 느껴지시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쪽 부분에 개조도 살리고 나무의 개조도 살리는 걸 저는 중점적으로 해서 보정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아직 보정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포토샵으로 들어가면 더 세밀한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약간 중급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조정 브러쉬가 있어요. 이 사진에 문제가 아직도 있는 게 뭐냐면은 좀 밝은 부분이 있어요. 밝은 부분이 뭐라면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죠. 제가 미리 체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밝아요. 다시 처음부터 가져갈게요. 이 부분이 너무 밝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보정을 한번 해갖고 원본이 아닌데 이게 원본이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너무 밝아요. 이건 제가 보정이 글 지우질 않아갖고 다시 나와버렸는데, 자, 이게 사진의 원본입니다. 처음 보시면은. 그래갖고 이 사진이 아직까지 이렇게 저는 문제가 아직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시선이 가장 가야 될 곳이 바로 여긴데 여기로 시선이 빠져나가니까 이 하얀 부분을 잡아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조정 브러쉬를 클릭하시고 노출을 여기 슬라이더를 내려서 부분적으로 노출을 낮추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 자, 정말 쉽죠. 자, 그리고 이 부분 노트북이 열이 받아갖고 소리가 나네요. 좀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노출을 여기서 또 다시 움직여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시선이 많이 빠져나가는 게 없어졌죠. 처음 원본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이 하얀 부분으로 시선을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야 돼요. 실제로도 이렇게 이 정도로 하얗진 않았고요. 제가 사진을 찍을 당시에. 하지만 사진은 이제 너무 밝은 부분을 더 밝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정도를 잡아주시는 게 또 리터칭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이랬고요. 그리고 자, 그래서 완성된 사진이 됐습니다. 하늘이 너무 파란 것 같네요. 좀 낮출게요. 네, 은은한 느낌으로. 네, 은은한 느낌 좋죠, 다시. 자, 여기까지가 보정이 끝났고요. 2차 포토샵 보정은 더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미지 저장, 여기 바탕화면으로 저장할게요. 그리고 품질은 항상 12, 가장 좋게 인쇄하실 때 그리고 저장하시면은 그러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사진이 나왔죠? 포토샵을 통해서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액자로 이제 하면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저는 촬영을 했죠. 액자로 걸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가 좀 나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사진가의 그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찍을 당시에 이걸 누구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보다 자신이 만족이 가장 있어야죠. 자신의 만족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인쇄와 인화를 통해서 벽에 걸고 한번 자기 사진을 보시면서 자기 스스로 감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너무 이렇게 웹상으로 남에게 보여주려는 것보다는 좀 자기의 사진을 보면서 느끼면서 이제 좀 뭐랄까 부족한 점 그런 점도 생각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 사진이 만족이에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족입니다. 아직도 좀 하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포토샵에서 세밀하게 잡아줄게요. 나중에. 그래갖고 자기 사진을 계속 보면서 자기 사진의 단점을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더 제가 보정하는 걸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갖고 보시면 볼수록 같은 내용이 나오면은 당연히 복습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 말에 스튜디오가 목동에 개설하는데 좀 열심히 꾸려서 좀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무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정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